말씀하신 그 부분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외교의 수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를 이 북한산 석탄 문제에 관련해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확인된 게 두 번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금 지켜보겠다. 지켜보고 한국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유엔 제재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맞게 그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종합 발표도 아무 종합대책 회의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이 고작 한다는 이야기와 국무성이 우리 정부를 믿는다, 신뢰한다고 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 국무성이 우리 정부가 잘못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만이 우리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무성이 발표한 제재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가면 이제 부록에 이 22페이지에 여러분 가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북한이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해외 15개 국가의 건설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이 제재를 취해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 전부 다 본국으로 철수하도록 해라. 그래서 말레이시아, 여기 있는 것은 폴란드, 이런 국가들은 모두 되돌려 보냈습니다. 되돌려 보냈고,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누구였냐면 틸러슨 국무장관이었습니다. 폼페이오 이전에. 그러니까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엔 제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모두 본국으로 송환되고 달러를 벌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점점 더 제재의 압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결국은 싱가포르로 회담에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이 아주 물샐 틈 없는 제재를 가하니까 달러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북한에 있는 모든 군 부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 무연탄을 생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연탄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그거를 러시아산으로 쏘개가지고 여러 나라에 지금 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미국이라든지 유엔 제재 패널이 그 사실을 알고 작년 초부터 이미 한국 정부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정부들에게 이 북한산 무연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리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맘때 우리 언론에도 그 사실이 모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북한이 제재를 피해서 달러를 벌 수 있는 그런 지금 길을 터주고 있다 하는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미국도 이 문제를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반응은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북 제재, 특히 유엔 차원에서 그 북한에 대한 그런 뭐 제재 결의안이 나왔을 때 어느 국가가 이 제재 결의안이라는 것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그런 제재를 지키고, 특히 이제 그런 뭐 그 국제적인 협약, 국제적인 약속에 대해서 이행을 준수하고 난 뒤에 무슨 뭐 여기에 대한 뭐 제재 완화 조치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순서적으로 그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바는 똑같지 않습니까? 북한은 항상 북한의 핵무기 자체도 우리가 처음부터 핵을 개발한 게 아니라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한다. 또 한미 군사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방어적 차원에서 한다. 이 부분은 뭐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군사 운동을 할 리 만무하고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데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북한의 주장은 항상 지금 이제 대북 제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제재를 해제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할 것이다.
좀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안 되죠. 그렇지만 네. 중요한 것은 미국의 그 조야, 워싱턴 조야의 그 한미 전문가들이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그 미국이 생각만큼 이제 우리가 그 좀 뭐 속일 수 있는 이런 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을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그 한국 정부의 반응을 볼 때는 미국과 같이 공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는 듯한,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밝혔는데요. 한국은 북한과 같은 그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제 비유를 합니다. 지금 뭐 은행 트리범이 나 지금은 은행을 털고 있지만 앞으로 잘 바르게 살 것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정지해 달라. 이러한 상황이랑 똑같다. 북한이 지금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전혀 지킬 의도도 없고 지금 뭐 석탄뿐만 아닙니다. 북한이 이제 그런 뭐 미사일 뭐 이렇게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죠. 독자적으로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미국의 방송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볼 때 석탄 그 불법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재에 있어서도 북한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국제사회에서는 뭐 아주 상식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제사회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한국을 바라보는 또 국제사회의 시각은 정말 참 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조폭 영화들. 지금도 좀 말씀하신 대로 뭐 비교하신 부분이 있는데 조폭 영화 보면 이제 두목이 난 너를 믿고 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있는데 하면서 딱 나중에 그 배신행위가 드러나가지고 그냥 크게 단죄하잖아요. 지금 뭐 마치 그런 복선 같아요. 너 믿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증거가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어. 그런데 뭐 다 알고 있어. 이 정도의 느낌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제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유엔을 통한 다자 제재가 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유엔 회원국 전체가 북한에 대해서 가하는 다자 제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재가 독자 제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각자 그 다자 제재와는 다르게 각자가 또 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취하는 독자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와 직접 관련이 더 깊은 것은 독자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이번 유엔 다자 제재를 어기고 북한산 이 석탄을 수입한 것이 발각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자 제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취하고 있는 독자 제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직접 북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재죠. 그게 하나 있고, 만약에 미국이 이 북한과의 거래를 전 세계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이 미국 외 제3국이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제3국으로 하여금 미국 기업과 무역 거래도 못하게 하고 미국 은행과 금융 거래를 일체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취했을 때 굉장히 그것은 강력한 제재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산 석탄 문제의 도입 문제가 한국 정부의 문제로 파악될 경우에는 한국이 바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미국 국무성과 재무성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점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의 재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금융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상당히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공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공기업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투자자 국가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ISD랑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의 어떤 사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하루 빨리 지금 이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제사회에 그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책임지고 앞으로 그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러한 시급한 조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체결되었던 이란 핵 합의를 파기를 했습니다. 핵 합의를 파기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이 이란에 대한 제재가 부활이 됐습니다. 부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란과 거래를 하는 외국 기업들은 모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국의 북한산 이 석탄 수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지금 부활이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란뿐만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에 관한 국제적인 하나의 이 공감대, 확고한 하나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일치 단결된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강하게 미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 석탄 문제는 이란 제재 문제와도 밀접하게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태가 우리가 국내에서 보는 것보다는 외국이라든지 미국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그 대표님께서 금융 제재 부분 우리가 이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지금 뭐 아직 결정된 건 없겠지만은 지금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국제적인 이제 위치에서의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 그 2016년 탄핵 정국이라고 하죠. 그때부터 이제 국내적인 그 이제 혼란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그 2016년 이후부터는 국가 신용 등급도 그대로입니다. 뭐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 적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GDP 총액 내려가죠. 그다음 외환 보유고, 수출 총액 모든 그 경제적인 그 모든 경제 지표에서 지금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뭐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핵 도발할 경우에 주식 시장에 약간의 이제 불안 정세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급격하게 빠져나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과거에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의 그런 뭐 무력 도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그런 뭐 투자 행태를 유지했겠지만은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북한이 이제 핵 도발을 할 때 그래도 이제 국내의 경기 자체가 지금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종의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식이 약간 빠져나가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국내적인 여건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제 그 위기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뭐 주식이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국제적인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그러면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주 이제 뭐 우리가 미리 이제 보지 않아도 뭐 명약 관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 그 이란에 대한 뭐 최근의 제재가 해제는 되었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에도 2010년부터 그런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까? 북한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뭐 당시에 뭐 이란이 하루에 이제 70만 배럴의 이제 그런 뭐 원유를 수출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국제적인 제재에 걸리다 보니까는 수출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북한은 이제 40% 싼 가격의 석탄을 이제 불법으로 수출했지 않습니까? 그 이란이 아주 헐값의 원유를 주변국에게 이제 뭐 이렇게 수출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아주 거의 10년 동안 혹독한 국제 시장으로부터 고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한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그렇게 이제 아주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지금 이제 그 경제 국내적인 지표로 보나 국제적인 그 한국 경제의 지위로 보나 지금은 아주 이제 뭐 선진국에 진입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될 경우에 국내에 미칠 파장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